인트로덕션. 이 영화로 베를린 영화제 각본상, 은검상을 받았지만 이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지는 영화 전문가들이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봉건적인 정조 개념을 그것도 남자한테 들이대며 배우 김민희와의 관계를 날이선 태도로 비판한 언론 기사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것 같아요. 오스카는 물론 베네치아, 베를린도 불허하는 영화제 끝판왕이라는 칸 영화제 11번째로 초청받은 홍상수 감독의 영화 사상을 모른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예, 홍상수 감독의 다른 영화들처럼 이 영화도 기존의 근대의식 체계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소위 탈근대 시대를 이해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홍상수 감독을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트로덕션이 지금 이번에 나온 영화는 어, 그 평점에서도 아주 높은 점수를 발휘하고 높은 점수도 아주 높고 그다음에 버라이어티가 얼핏 보는 것처럼 가벼운 영화가 아니다. 제목과는 반대로 인트로덕션 입문자를 위한 소개가 아니라 오히려 홍상수 감독 영화의 세계 확장판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베를린 영화의 심사위원 단측은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효율적으로 서사를 전개하는 것을 넘어 이게 보통 영화의 기본적인 어떤 잘 쓴 영화의 특징이죠. 근데 이거 넘어서 뭐라 그러냐면 이 각본은 행위와 행위 사이에 생기는 찰나의 여백을 순식간에 인간의 삶 속에 숨은 진실이 갑작스럽게 밝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들을 만들어 나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평가의 핵심은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효율적으로 서사를 전개하는 기존 영화의 문법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혁명적으로 그것도 성공적으로 바꾸는 글쓰기의 방법론을 찾아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각본상을 받은 이유죠. 그래서 그 각본상, 요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행위와 행위 사이에 생기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위, 그 사이에 찰나의 여백,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로 읽을 수밖에 없는 기존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고 거기 찰나의 여백이 생기는데 그 여백을 그다음에 순식간에 인간의 삶 속에 숨은 진실 무슨 소리냐면 보통 진실이 아니라 숨은 진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고방식으로는 알 수 없는 진실이 그거를 갑작스럽게 밝고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거죠. 요게 홍상수 감독 영화의 특징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세계 영화제에서 홍상수 감독이 계속해서 인정받는 이유예요. 그걸 설명해야 되는 거죠. 이 영화가 3부로 구성된 주요 이유는 기존의 근대 사회와 저런 다른 차원에서 시작하는 그래야 되는 이런 탈근대 시대의 인간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수준을 하중상 3개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부터 제시해서 중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가장 낮은 차원에서. 그래서 3부가 된 거죠. 1부에서는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 한의사가 나오는데 맨 처음은 영화의 첫 장면이죠. 아버지가 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절실하게 보이는 기도를 해요. 한 번만 어떻게 뭐 그리고 또 한 번 그런데 한 번 더 그 기도의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뭐라고 알 수 있냐면 그저 한국 기독교계의 과장된 기호에 관습화된 언어에서 비롯된 관계의 오해라는 걸 알게 돼요.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뭐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느꼈는데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 언어가 사실은 현실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현실에서 그것도 정말로 오래간만에 만나는 아들과 만나는 행위 과정에서도 뭐 기도가 어떻게 절실했든 간에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세대 아들이나 아들 세대를 적절하게 대하는 방법을 몰라서 라떼만 연발하는 한국의 아버지상, 응? 여기서는 지금 라떼라는 말하는 방법 장면이 안 나왔지만 거의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일부는 근대 가족의 윤리와 도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탈근대 시대라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말은 정확한 탈근대라고 그랬지만 무슨 시대인지 아직 잘 모르죠. 그런 시대, 그런 새로운 시대의 인터로덕션 도래를 보여주는 이 영화의 인트로덕션 도입부죠.
즉 하의 차원이죠. 그죠?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무능하게 대응할 수가 없고 뭔가 절박하기는 한데 그 절박함이 약간 가식처럼 보이는 과장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지? 그리고 제대로 현실에서 아들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관계에서도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게 보여요. 바다의 본체는 가만히 있지만 바다가 자주 나오죠. 마지막에 보면 사람은 파도와 같은 관계 속에서 쉼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런 혼란상 속에서도 여자친구의 불편한 마음을 헤아려서 배우로서의 기능 속에서 그러니까 배우로서 이건 그냥 기능만 하면 되잖아요. 그 속에서일지라도 낯선 여인과의 키스를 거부하며 배우로서의 커리어, 역할조차 그러니까 자기 직업조차 포기하려고 할 만큼 순수한 어떻게 보면 근대의 낭만적 이데올로기를 고수하려는 도스토옙스키의 백치의 백치, 이디엇 같은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남자 주인공, 그런 남자 주인공의 인간성의 본체를 최대의 한도로 지켜가라 하려는 마음가짐. 그게 어쩌면 이런 혼란스러운 지금 시대에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일지도 모르죠. 그거를 아마 그 관통하는 주제인 것 같아서 미리 말을 했어요. 2부에서 아들이 유학을 간다고 하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아니면 그게 사람이냐고 말하면서 근대 가족제도의 한의사 아버지에게 그 일부에서 찾아갔었죠.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었겠죠. 보면 그런 경제적 지원을 예상할 때 이 남자 주인공이 허황된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지켜야 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 아버지는 안 지키겠지만 안 지킬 거로 예상이 되죠. 안 지키겠지만 그런 최대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 갔죠? 못 가서 결국 여자하고 깨지죠. 깨진 것 같아요. 3부에 보면 깨졌다고 나오죠. 일부에서 아주 어릴 때 왜냐하면 일부에서 보면 아주 어릴 때 보고 지금 성인이 된 남자 주인공을 보고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을 만났듯 반가워하는 간호사가 있어요. 근데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반갑다는 거죠. 근데 사랑했던 것처럼 반가워해요. 이 간호사와 통상적인 관례보다 더 따뜻한 포옹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사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남자는 남자친구는 이 남자 주인공은 여자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고 사는 사람들의 아주 가장 작은 공동체가 눈앞에서 형성되고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작은 공동체가 눈앞에서 나오죠. 3부에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찾으려는 남자 주인공의 생각이 어설프하게 말로 표현돼요. 그래서 아까 그 배우가 했던 그 얘기가 나오죠. 그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행위에는 절대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 아까 그래서 나는 그 연기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근대 사회의 근간이 되는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는데 그것을 연기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했다고 이 남자 주인공이 말하니까 대배우가 흥분해서 나중에 남자 주인공의 어머니한테 사과할 만큼 큰 소리를 말해요. 그게 뭐가 죄스러워? 죄는 무슨 죄? 죄가 어디 있어? 사람이 사람을 하는데 그게 장난이면 어떻고? 그런 것 속에 무슨 놈의 죄가 있어? 장난으로 안 와도 가슴으로 안 와도 다 사랑이야. 장난이건 연기건 가짜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건 다 사랑이야. 작게라도 좋은 거밖에 없어.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건데 그게 무슨 죄악이야? 왜 그래? 젊은 친구가 왜 그래?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내가 여기서 안 썼지만 이렇게 포옹하는 가슴으로 안아도 요거 했었죠. 그 간호사하고 남자 주인공이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도 모순이에요. 아까 남자 주인공이 말하면서도 대배의 이런 논리에 결국 공감할 수밖에 없죠. 자기도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동참한다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친구와 어머니가 있는 콘도의 객실을 멀리 바라보면서도 방해하지려 하지 않고 어머니를 방문하지 않겠다는 태도에서도 뚜렷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대배우로 본한 기주봉이 홍상수 감독의 이데올로의 대변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지? 그러면 이 홍상수의 제자라고 그러죠. 이 배우지망생 남자 주인공 영호는 그 이데올로기를 현실에서 실현하라는 행동자,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두 개의 차원에서 홍상수 감독의 영화 세계가 정교하게 구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이 평가했던 것으로 보여져요.